네, 반갑습니다. 단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남북 공동행사, 민간 행사로 추진되는 공동행사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고요. 새해 맞이 연대 모임 행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전 6시에 금강산을 향해서 출발했고요. 11시쯤에 북측 금강산에 이제 도착하는 걸로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해서 남북 해외 각계각층이 금강산에 모여서 새해 맞이 통일 행사를 하게 됩니다.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고요. 방북 신청자 중에 한 3분 정도가 불어가 났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통일부에서 3명을 불어를 했는데 아마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 기준과 이유를 여전히 밝히고 있지 않고요. 어쨌든 3분이 불어가 난 상황에서 213명이 지금 금강산으로 가셨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고요. 각계각층의 부문 모임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노동자들 모임도 있고 청년들 모임도 있고 농민들 그리고 몇몇 이제 언론을 보니까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또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 평양 간의 교육 교류 이런 사업도 제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창원시장도 가셨는데 창원시장은 창원 통일 마라톤하고 평양 국제 마라톤하고 좀 교류하자 이런 제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기억재단 윤미향 대표도 이번에 가셨는데 일본군 성노예 문제와 관련한 북측과 연대를 좀 제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남북이 오랫동안 이제 연대를 해왔죠.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남북 교류가 이제 차단되면서 좀 끊겼는데 아마 이번에 다시 이제 복원할 수 있을 거라 좀 기대가 됩니다. 다양한 각계각층의 이제 연대 모임이 오늘 내일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행사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씨름협회에서도 참여를 한 모양입니다. 아마 이 기간에 간 것 같은데요. 남북 씨름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남북이 공동의 씨름 대회를 여는 문제를 포함해서 씨름연대, 씨름 교류와 관련한 제안을 하겠다 이제 이런 차원으로 방북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개성공단 회장님, 금강산 기업협회 회장님도 참여를 하시고요. 정치권에서도 민중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이 참여를 하는 새해 첫 민간 행사고요.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올해 이제 북측의 김정일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남과 북의 지금 통일 분위기가 이렇게 고조되는 이 기회에 전체 민족의 합의를 통해서 평화통일 방안을 모색하자 그리고 그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제 이런 제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계각층의 통일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고 될 것으로 예정되고 그래서 이번에 금강산에 참여하는 여기 거의 이제 민간이라고 봐야겠죠. 민간의 폭도 굉장히 이제 넓은데 아마 요런 모양새 더하기 정부 당국을 포함한 전체 민족 대표들의 통일 논의회장 이런 것들이 올해 이제 마련돼야 될 텐데요. 그런 전 민족회의 통일 방안 토론을 위한 논의를 위한 전민족회의의 아마 기초적인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번 금강산 민간 새해맞이 연대 모임 행사가 아마 그런 모양으로 가기 위한 상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금강산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금강산 가는 길, 개성공단 가는 길, 개성 가는 길. 자, 이 길도 그냥 순탄하지 않습니다. 온갖 방해가 있고 협박, 위협. 결국에는 미국의 이 장벽을 뚫어내야 되는 길이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금강산 행사 취재를 위해서 참여한 언론 취재와 관련해서 미국의 물품 반출이 불허가 됐어요. 동행하는 기자들은 노트북과 고성능
DSLR 카메라 등 취재 및 보도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제 그 취재 장비 목록을 통일부에 제출했는데 이거가 이해가 안 되죠. 정부가 이 장비의 북측 반출도 아니죠. 이게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취재를 갔다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북측에 무슨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미국과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왜 남북 공동 행사, 남북 민간 차원의 행사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행사와 관련한 필요 장비에 대해서 왜 미국과 협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협의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수출 관리 규정이 이게 아주 고약한 규정인데요. 북한 등 테러 지원국의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10% 이상 포함된 제품을 반출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근데 이제 노트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규정에 어긋난다 뭐 이런 걸로 해서 미국이 불허를 했나 보죠. 그래서 노트북을 가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즘에는 기사를 쓰는 다 노트북으로 정리해서 송고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미개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트북이든 무슨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술이 무슨 뭐 최첨단 기술도 아니고 노트북 카메라를 북측에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기자들이 그 장비를 가지고 취재하러 가겠다는 것 자체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통일부가 미국의 이 규정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이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미국의 규정을, 엉뚱한 미국의 규정을 한국에서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통일부가 굴복을 한 건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한국 집행부인지, 항상 이 남북관계 문제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서 중에 하나가 통일부입니다. 자, 참 씁쓸하죠. 이거는 물품 반출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규정뿐만 아니라 언론의 취재 활동 자체도 막았다는 거예요. 언론 자유를 가장 숭상하고 가장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라고 스스로 주장해왔던 것이 미국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을 가지고 새해 첫 의미 있는 남북 통일 행사에 오점을 남기게 했고, 또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자체도 막아놨기 때문에 국제적 규탄의 대상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도 단순하게 우리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한반도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남과 북의 당국자들이 만나서 같이 합의하고 추진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아주 상식적인 문제죠. 근데 이 문제도 결국에는 2월 27일, 8일 베트남에서 예정되어 있는 북미회담을 통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고, 또 정치권의 입장이고, 또 언론이 또 그렇게 예상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웃긴 일 아닙니까? 자, 결국 우리 민족의 이익을 위한 사업, 그리고 어느 누구의 이익을 해치지도 않는 사업, 오로지 우리 민족이 자기의 살 길, 자기의 부강 번영을 위해서 추진한 이 사업 자체를 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왜 북미회담이라는 곳에서 합의가 돼야 추진 가능하다는 그런 얼빠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 정부든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다 지금 그런 입장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게 참 통탄할 일입니다. 한국 정부가 숟가락 얹는 정부로 보입니다, 저는. 하는 게 없죠. 지금 대북 제재를 앞세워서 명분으로 해서 남북 간 합의했던 그런 합의사를 제대로 추진한 게 있습니까? 철도 도로용 사업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작년에 14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가는 것도 군용기를 타고 가야 되고, 북의 의약품 취업하는 것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번에 금강산 모임에서도 취재 자체를 방해하는 취재 장비 자체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를 뚫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일이 없죠. 결국은 북미회담을 통해서 결정날 수밖에 없다. 숟가락 얹는 정부라고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만 번드르게 하고 실제로 조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들을 자체의 힘으로 민족
자체 힘으로 뭔가 뚫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맨 앞장에 지금 통일부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남북 관계를 푸는 문제, 남북 경제협력 사업, 남북 교류협력 사업도 결국은 미국의 방해를 뚫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또 각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이행 사업은 결국 남과 북이 힘을 합치는 사업인 동시에 미국과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교훈이죠. 오늘 금강산 행사 진행 과정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자, 정부에게 좀 한마디 더 드릴게요. 미국의 나라는 지금 200년 가까이 역사를 딱 보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는 철저히 짓밟아버리는 나라입니다. 이게 미국의 역사예요. 이게 미국 제국주의의 실체입니다.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정부가 계속 미국의 승인을 받으려고 물어보고 허락을 받으려고 하니까 미국이 더 기세등등하고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북한은 존경스러운 적국이고 한국은 무시해도 좋은 우방국이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그냥 밀고 나가면 됩니다. 미국에 통보만 하십시오. 최소한 허락을 받지 말고 협의하려고 하지 말고 통보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기로 했다. 지지할 거지? 지지하리라 믿는다. 이런 입장으로 나가시라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의 물리적 장벽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총칼로 막을 거 맞겠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물리적 장벽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적인 장벽의 문제다. 한국 관료들, 정부 관료들, 우리 정치권, 미국의 눈치 밖에 나면 안 된다.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이런 의식적인 장벽이 가장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 그러려면 다시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을 다시 읽어보자. 정부도, 정치권도, 언론도 다시 공부하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가. 우리 민족이 힘을 합치면 얼마나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가. 민족의 힘만 믿고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 힘을 다시 한번 이 선언문을 읽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못하겠으면 자료를 내놓으시든가. 자,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합시다. 누구의 이익을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이익, 우리 민족의 이익, 우리 후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남북교류협력사업, 통일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길에서 다시 한번 가다듬으시기 바라고 금강산 행사가 성과적으로 잘 되리라고 기대하고요. 정부와 민간이 올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서 평화통일 번영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각성을 하고 금강산 행사 이후에 새로운 통일운동의 이 기운을 가지고 올해 통일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금강산 가는 길 결국 미국과의 싸움이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단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